네, 머니컬럼입니다.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 화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무슨 투표다 뭐 하면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어서요. 이 또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12월 4일 이탈리아 국민투표 좀 앞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탈리아 은행들의 평균 NPL 음, 비율이 무려 16%에 네. 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더 이상 도울 돈도 없습니다. 내년 만기 도래하는 국채 규모가 무려 3,650억 유로에 달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 정권이 바뀔 경우에 8개 은행이 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뭐 그런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었죠. 당장 선거가 이제 4일 남았습니다. CDS 프리미엄이 살짝 오르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닥 위험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뭔가 시장에서 믿는 구석이 있다는 말인데 오늘은 이탈리아 은행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부실은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곧장 채권 매입을 늘리겠다라는 드라기 ECB 총재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일단 크지 않고요. 문제는 지금 뭐냐면 이미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BNPS가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 자구책을 시행 중에는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실 자산을 3분의 1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증자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죠. 이 금융위기 때 자주 보셨던 CDO 혹시 기억하시나요?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의 약자인데요. 현대 금융기법은 쓰레기통 안에서도 금을 캐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잠깐만 좀 설명드리죠. 회계장부는 보수적으로 작성하는 거 아시죠? 이익은 천천히, 손실은 빠르게 계상합니다. 그러니까 못 받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곧장 부실 여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부실 여신 그 하나하나를 볼 때는 결국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죠. 말 그대로 쓰레기인데요. 그런데 이 부실 자산을 한 1000개, 10,000개 정도 모아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될까요? 부도율은 정확하게 하나의 수치로 수렴됩니다. 통제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이걸 보험업계에서는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확률적으로 10,000개 자산이 모두 돈을 갚지 않고 배를 내밀 확률은 거의 없죠. 대략 10분의 1 정도가 돈을 갚았다면 전체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우선 지불하는 트렌치로 분류를 해서 그 트렌치에 배속된 채권은 트리플 A 등급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트렌치로 재분배하는 금융기법을 통해서 몇 개의 트렌치로 나눠서 잘 포장만 하면요. 그 자산을 구매하는 사람이 비록 쓰레기일지라도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마치 쓰레기 더미에서 금을 찾아내는 것처럼 아무리 부실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현금화는 가능해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BNPS는 총 부실 채권 469억 유로 중에서 60%인 277억 유로 규모의 부실 채권을 JP모건이 주관하는 특수 목적 기구 SPV, 스페셜 퍼포스 비키를 하는데요. 이쪽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JP모건은 트램치를 만들어서 장부가의 33%인 92억 유로를 뽑아주기로 했고요. 당장 자산의 3분의 2가 날아가는 것은 매우 뼈아픈 일이 되겠습니다만 NPL을 모두 털어내고 일부라도 털어내고 안전한 현금 자산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공만 한다면 매우 희망적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회생의 단초를 맞는 다음 지난주에 또 한 번 증자 소식이 있었죠. 50억 유로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로 했는데요. 물론 조건이 붙었지만 총액 인수기 때문에 유증이 설령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흥행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안 산다고 하더라도 BNPS는 기사회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11월 말 기준으로 BNPS의 시가총액은 고작 6억 유로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빈약한데요. 이게 6억 유로도 안 되는 게 50억 유로의 유증이라면 이거 거의 새롭게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주관사가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 뭔가 프로버블한 조건을 달았을 겁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주관사가 제시한 조건은 간단합니다. 앞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트렌치에서 92억 유로를 성공적으로 뽑아내야만 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게 안 되면 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77억 유로 규모의 자산을 던져서 92억 유로를 뽑아낼 수 있다면 그게 성공해야만 총액 인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BNPS의 사활의 키는 쓰레기에서 92억 유로를 뽑아낼 수 있는 JP모건이라고 하는 연금술사가 쥐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JP모건이라면 말이죠. 만약에 이탈리아 차기 정부에서 유로존에서 짐 싸서 나간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액 인수를 하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누가 짐 싸서 나간다라고 그러는 곳에다가 총을 쏴주겠습니까? 실제로 JP모건은 SPV를 통해서 회생 프로그램을 차기 정부 이후로 미뤄두었습니다. 차기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뭔가 시작을 해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선거를 4일 앞두고 남은 상황에서 금융시장이 비교적 온건한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이탈리아 차기 정부의 주인이 오송운동이 될 거라고요.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탈리아 정부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되든 용 빼는 재주는 없는 것이죠. 결국은 외부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트럼프가 그랬듯이 또 그리스 시리자의 치프라스가 그랬듯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단지 포퓰리즘을 이용할 뿐이고 누구든 일단 정권을 잡고 나면 그들도 변했듯이 오송운동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BMPS에 붙어있는 인공호흡기를 떼어놓을 경우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입니다. 이탈리아의 은행 중에 단 하나라도 망한다면 어렵게 잡은 정권을 다시 쉽게 내줘야만 됩니다. 시장은 참으로 현명합니다. 지금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평온함은 이탈리아 은행과 차기 정부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알겠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